안녕하세요. 2016년 7월호 104호 행복한 논술 초중 고급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초급부터 설명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초중 고급 한 가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곤충 식량화에 대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곤충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좀 상당히 5개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발표를 최근에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곤충을 식량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음식 요리가 나왔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초급은 학생들이 이제 곤충으로 이렇게 요리를 만든다는 자체를 잘 모르거든요. 이게 외국 태국이라 이런 데 나가면은 이 곤충 요리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벼메뚜기 잡아먹고 이 누에 번데기 먹던 그런 생각밖에 들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곤충 자체가 식량으로 먹는다는 거, 요리를 해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소스로 해서 먹는다든가 이런 다양한 식량 제품이 나와 있는데 참 먼 나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일단 친근하게 곤충도 식량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거부감 줄여가면서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물놀이 안전을 지켜요 이런 건데요. 물놀이 할 때 됐죠. 여름이니까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수영장에서도 이렇게 익사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계곡에서 상당히 사고가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나고, 또 바닷가에서 이렇게 이안류라고 그래가지고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파도에 휩쓸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해가면서 사고 안 당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와 만나는 책인데요. 3차 시에서 다룰 누에가 자라고 자라서, 누에 한 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같은 곤충이니까요. 이 주제를 심화시켜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접근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시에 역사를 다뤘는데요. 인물, 그러니까 조음이라는 과거의 우리 조상을 한번 고구마를 들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참 식량 사정이 안 좋던 시절 구황작물로서 고구마를 한번 들여온 이 사례, 그 사람의 또 어떤 조음이 국민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감 능력, 이런 것까지 같이 배우도록 접근해 봤습니다. 곤충을 학생들한테 곤충 식품에 대해서 주제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이 곤충이 징그럽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옛날에 메뚜기 먹던 벼메뚜기 먹고 누에 번데기 먹던 그런 내용, 혹시 또 이렇게 경험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한다는 또 그때 맛이 어땠느냐는 그런 얘기를 좀 곁들여서 모두 학습하기 전에 좀 이렇게 좀 익히는 과정으로서 좀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곤충으로 요리를 만든다는데요. 곤충은 가축보다 영양가 많고 환경에 도움이 된다. 이제 이게 곤충이 가축보다 얼마나 영양가가 많은지, 가축이라는 것은 이제 소나 돼지, 또 이 닭, 이런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을 얘기하거든요. 개고기 논란이 좀 있긴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음식이 없었을 때 참 절대적으로 배고팠을 때 개고기도 먹긴 했는데, 지금도 어른들은 먹기도 하고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주로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이 고기에 대해서 이 곤충하고 과연 얼마나 영양가가 많은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식용곤충은 쇠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단백질과 칼슘 등 영양분이 되게 많대요. 또 그다음에 지방이 적어가지고 많이 먹어도 살이 찔 염려가 없다는 거죠. 이 다이어트 식품, 또 스태미나 식품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외국에서 특히 미국 같은데 에너지바로 졸지에 엄청난 이 부를 거머쥐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나 돼지
가축을 키우는 데는 사료와 물이 많이 필요하지만 곤충은 훨씬 적게 든다. 그리고 소는 2, 3년을 키워야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곤충은 그보다 훨씬 적게 걸리는 2개월 내지 길게는 8개월 정도만 길러서 그 단백질을 수확할 수 있다. 이건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 가축을 키우면 숲을 파괴하고 목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중요한 건 요즘 기후 온난화, 지구 온난화 해가지고 기후가 뜨거워지는 그런 이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가축이나 그 곡물 식량화 곡물을 기르는데도 상당히 많은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메탄가스 이 가축을 기르려면 이제 사료를 먹이고 사료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할 수 없이 나오는 그런 메탄가스가 있거든요. 그 메탄가스가 여기 지구온난화를 가장 이산화탄소도 있지만은 상당 많은 양 이 열을 붙잡아서 지구온난화를 이렇게 가중시키는 그런 온실가스입니다. 그 온실가스 배출 상당히 많죠. 그리고 곤충은 좁은 공간에 모아서 키울 수 있고 메탄가스도 내분자나 환경보호에 좋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 단백질도 이 가축보다 상당히 많고 지방질도 적고 또 그다음에 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사료도 적게 먹히고 물도 적게 먹히고 상당히 일석삼조의 그러한 이 식량이 요리 식량입니다. 그래서 곤충 산업을 그래서 정부가 5년 동안 키우겠다고 그래서 곤충 산업을 키우면은 이제 어차피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게 상당 부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지요.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곤충 요리 개발에 거부감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 곤충을 요리해서 먹고 또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그러면은 곤충이 안전하고 또 먹기에도 참 거부감이 없다. 그럼 곤충을 안 보이게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곤충을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가루 내든가 아니면 이 곤충에 들어간 이걸 액기스로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소스도 만들고 또 음식 재료에 직접 들어가게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게 혐오감을 지금으로서는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지난해 7월에 서울 중구 신당동에 곤충 요리 전문 식당이 문을 열었는데 우리나라에 파스타하고 쿠키 또 여러 가지 곤충 요리가 지금 먹고 있는 장면인데요. 인기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약 7종 정도 되는데 인정된 게 쌍별귀뚜라미라고 하고 또 메뚜기, 뇌번데기, 장수풍 등에 해서 7종이죠. 여기 이제 곤충 요리 전문 식당에서 곤충 요리 전문가가 손님들 곤충으로 만든 요리를 소개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런 요리를 실제로 여러분 또래 요 행복한 눈술 배우는 또래 어린이들이 가가지고 먹고 맛있게 즐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루로 만들어서 식재료도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 이게 일종의 소스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곤충도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마트에서 근으로 팔든가 아니면 이 통조림 팔든가 아니면 그 자체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대충 가공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식품으로 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루를 내서 빵과 쿠키, 에너지바 등을 만들거나 주스에 타서 마시면 거부감을 줄 수 있다. 이런 방법론을 제시해 놨거든요. 가루를 내서 먹으면 영양분도 충분하고 또 크기가 작은 곤충들은 이렇게 메뚜기 같은 거 호텔에서 고급 요리로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그냥 생으로 징그럽지 않은 것들은 좀 생으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사람들이 왜 곤충 요리를 먹기 싫어하나 문제에 들어가냐면요. 요 이제 혐오감, 우리 낯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잖아요. 그리고 좀 모습이 상당히 좀 징그럽게 생겼기 때문에 혐오감이 들고 그런 걸 좀 줄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런 걸 좀 물어봤어요. 2번은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독해 문제거든요. 곤충에서 느끼는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 요거 이제 상당히 창의적인 건데 옆에 요 본문에 이런 내용을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곤충 이름이 되게 무섭기도 하고 한데요. 요거를 그래서 정부에서
그 식용곤충 이름을 새로 붙였어요. 갈색 거저리 애벌레는 고소에, 또 흰 점박이 꽃무지 애벌레는 이 꽃뱅이 이렇게 고쳤어요. 근데 요건 이제 그냥 우리가 이름으로 부를 때만 그 얘기하고 실제로 뭐 학문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학문적인 용어 그대로 불러줘야 됩니다. 그 고소에는 고소한 맛을 나는 애벌레라고 했고, 꽃뱅이는 꽃과 군뱅이를 합쳐서, 우리 왜 그 옛날에 그 밭에 가서 이렇게 막 감자 같은 거 막 이렇게 먹고 그 흙을 파보면 군뱅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초가지붕일 때 그 지붕에서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군뱅이거든요. 군뱅이도 이렇게 약용으로 좀 많이 먹기도 했지요. 그래서 요것도 그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갖다가 요 장수애로, 또 쌍별귀뚜라면 쌍별이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름을 따로 바꾼다든가 뭐 하는 것들, 또 아니면 본문에서 나왔듯이 가루 내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액체로 해가지고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형태가 안 보이게 하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거부감을. 그 다음에 요거 식용곤충이 돼지고기나 등 가축의 고기보다 좋은 점이 무엇인가? 아까 본문에 설명했듯이 건강면, 또 키우는 비용면, 환경보호면, 뭐 다른 점이 있으면은 한 칸 더 만들어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용곤충을 가루를 내서 요리하는 방법과 통째로 요리하는 방법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요리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학생들하고 앞에 나온 그 요리들 설명해도 좋고요.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요리를 한번 얘기해서 선정해서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뭐 내 생각 쓰는 거야 논술이니까 당연히 쓰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뭐 육하원칙이 안 맞는다든가 그렇다고 애한테 뭐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학생들을 고무해줘서 이 학업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곤충 음식점 사장이라면 어떤 일을 개발해서 팔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보자. 요리 이름도 한번 자기가 지어보고요. 뭐 요리 재료, 곤충 이름 포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리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요리인지 그림을 그리고, 또 요리의 특징이 어떤지, 맛이 어떻다든지, 뭐 곤충을 뭐 통째로 넣었는지, 뭐 곤충을 가루를 내서 넣었는지, 아니면 액체로 내서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요리 방법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한번 살펴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7종의 이 식용 곤충이 지금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7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쌍별 귀뚜라미, 뭐 메뚜기, 뉘에번데기, 장수풍뎅이 애벌레, 갈색 거저리 애벌레, 흰 점박이 꽁무지 애벌레, 백강잠. 요거 이제 백강잠이라는 건 뉘에가 이렇게 하얗게 말라 죽은 걸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약용으로 많이 쓰죠. 요 갈색 거저리 애벌레는 세계적으로 맛도 고소하고 영양가도 높기 때문에 많이 애용되는, 많이 먹는 그런 인기 식품이랍니다. 여기 쌍별 귀뚜라미는 화학 조미료 감칠맛이 나고 볶아 먹으면 바삭바삭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7개 중에서 뭐 요리 재료로 쓸 거 하나 고르고, 아니면 2가지를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섞어서 기존의 음식하고 같이 이 요리를 개발하면 좋겠지. 이를테면 뭐 볶음, 이 갈색 거저리 애벌레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볶음밥 만들어 먹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한번 맛이 어떤지 모르지만 먹어보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시 물놀이 안전을 지켜요인데,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는 물놀이를 하기 전에 이 준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갑자기 뛰어들어가면은 심장이 멈추기 때문에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기 전에 이 생존 수영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물속에 들어가서 좀 놀다가 좀 이렇게 갑자기 쥐가 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숨이 좀 이상하다든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물속에서 오래 떠 있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가르치고 난 다음에 물놀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아마 이제 거의 학생들한테 이 생존 수영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수영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 바깥으로 그 야외로 나간다든가 아무리 그 깊이가 그 이렇게 얕아도 들어가면은 좀 다르거든요. 또 계곡 같은 데는 물살이 세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미끌고요, 바닥은. 또 이제 바닷가 같은 경우도 잘못하면은 정말 그야말로 그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미끄러져 가지고요. 그리고 파도가 휩쓸기 때문에 그 다이빙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계곡 같은데 옛날에 저희도 이제 이렇게 좀 또랑에서 다이빙도 하고 그랬는데 잘못하면은 이 물이 얕기 때문에 이 바위에 머리를 부대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될 수 있으면은 계곡 같은 데서 다이빙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튜브 구명조끼 안 입고 튜브도 없이 물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자살행위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옆에 있으면 말리고요. 특히나 수영장 빼놓고는 안전요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부모님이 보호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어린이들도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함부로 물에 들어가서 이 구명조끼라든가 또 튜브 없이 들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귀찮다고 준비 운동을 하지 않은 채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정말 금지해야 될 상황이고요. 좀 만약 이렇다고 그러면 본인이 반성돼야 되지만 부모님이 혼도 많이 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수영장이나 물놀이 시설도 많이 가는데요.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미끄럼틀이나 파도풀에서 장난을 치다가 다친 어린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 바위에서 미끄러지고 발도 찔리고 하는 거는 앞에 설명드린 거고요. 물놀이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 운동 충분히 하라고 얘기했고 구명조끼 입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심장에서 먼 다리부터 팔, 얼굴, 가슴 순서로 물을 죽여가면서 이 찬물, 물은 아무래도 몸 온도보다 차니까요. 그 찬 거를 예고를 해줘야 심장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이빙을 하려고 그러면 정해진 보드 위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요원과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는 게 좋고 또 얘기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바로 물에 들어가는 행위는 이렇게 위에 피가 몰려 있다가 갑자기 이제 찬물이 닿으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위도 멈추고 또 기능이 멈추다 보면 심장도 멈추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닷가에서 해파리 쏘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촉수가 이렇게 해파리 촉수를 쏘이면 되게 독성이 있어가지고 심하면 심장마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해파리 촉수를 손으로 빨리 빼고 손으로 빼면 좀 손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주변에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뺀다든가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요. 민물로 닦으면 안 되고요. 바닷물로 이렇게 닦아내야 된답니다. 그래 누가 빠졌을 때 자기가 수영 실력이 있다고 들어가서 구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의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붙잡고 안 놔줘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주변에 무슨 줄이라든가 아니면은 물에 뜨는 게 있으면 던져주고 119에 반드시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른들에게 빨리 알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놀이 하면 좋은 점, 이런 거 한번. 물놀이 하면 좋은 점은 당연히 심폐기능도 향상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운동 기능도 좋아지고요. 이러니까 물놀이를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건데 너무 이렇게 이제 물놀이 빠지다 보면은 장난도 치고 이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다 사고 당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물놀이 안전 지키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자, 물놀이 안전하게 하는지 점검 한번 해보고요. 구명조끼 입었는지 또 이 미끄럼틀 탈 때 중앙에 앉아서 타면은 그 위에서 막 내려오는 사람하고 부대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놀이 하는 동안에는 사탕을 빨거나 껌을 씹어서 안 됩니다. 또 물에 빠지면 사탕이나 껌이 호흡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이 샌들, 잠금장치가 있는 샌들을 신어야지 그냥 일반 샌들을 신었다가 미끄러지면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충분히 지켜야 되고요. 바닥 분수는 우리 이제
일단 그 도로 주변에 뭐 그 이 광화문 같은데 바닥 분수가 있는데 여기 그 아기 기저귀 막 차고 들어가고 신발 샌들 신고 막 들어가고 또 그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물이 사실 그 물이 다시 재활용돼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물이니까 오염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에 놀았을 경우는 집에 가서 샤워를 좀 충분히 하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는 막 물 막 먹고 막 마시면 안 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자는 스티커 한번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활동해 보면은 그 동안에 아 이렇게 물놀이가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에서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해수욕장 많이 가는데요. 해파리 소스 응급처치 방금 아까 얘기했거든요. 여기 자세히 그 머릿속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해파리가 이게 출몰하는데 그 119 이 일기예보를 들으면은 해파리 안 나올 때 그 시기가 있어요. 요때 들어가는 게 좋다 이거죠. 그 시사용어 맛있게 뚝딱인데요. 바다식목일.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바다식목일이. 2013년 제정된 건데 5월 12일을 얘기하고요. 이날은 바다 밑바닥에 해조류를 심고 그다음에 이제 해조류 마구마구 치면 성게, 소라 등을 잡는 건데 그 날이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그 고인돌 어떤 건지 지난 5월 전남 화승군에서 고인돌 그 문화축제가 열렸대요. 근데 이제 고인들은 옛날 청동기 시대에 그 지배층 뭐 이렇게 뭐 이 부족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권력 있는 사람들 이 무덤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인돌 덮개돌 옮기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릴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돈이라든가 아니면 권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지배층의 무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요 고인돌에는 요 구멍이 뚫린 게 이제 북두칠성이 지금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하늘을 이렇게 숭배했다는 그런 신앙이 이제 엿보이고 있고요. 뭐 금개구리 이게 이제 지난 5월 그 사람이 기르는 금개구리 500마리를 자연에 놓아주어서 이게 풀어줬다는 얘기인데요. 예. 요게 이제 그 지표종이죠. 그 환경 지표종인데 아마 여기 좀 살아서 잘 움직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환경이 그만큼 좋아졌고 또 요거 이제 개구리는 이 안 좋은 곤충을 또 잡아먹고 또 요게 이제 먹이 사슬 역할을 하니까요. 또 옐로우 카펫이라고 이제 요 안전선에 이제 어린이들이 서 있으면은 그 운전자도 이제 지켜볼 수 있고 또 안전하다는 그런 신호니까 학생들도 어린이들이 이제 이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일종의 피난처죠. 그리고 이제 멀리서 봐도 잘 보이니까 운전자들이 이제 방어 운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시인데요. 그 주제와 만나는 책 누에는 자라서 무엇일까? 누에 한 사리를 살펴본 겁니다. 정미라 이 작가가 짓고요. 한울림 어린이 편에 44쪽이고요.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이 재진이라는 친구가 사준 누에를 집으로 가져와서 기르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상자로 누에를 기를 집을 만들고 뽕잎을 먹이로 주고 그러고는 틈이 날 때마다 상자 안을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거죠. 어떻게 크는지. 또 누에가 뽕잎을 먹는 모습부터 애벌레에서 꼬치에서 나방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를 만드는 실은 어디서 나오는지, 고치 안의 번데기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관찰하죠. 그래서 동물원에 갔을 때 먹었던 번데기를 떠올리며 신기합니다. 누에 나방은 알을 낳은 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재진이 누에 나방에 남겨진 알들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누에가 이 애벌레부터 시작해서 나방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살을 마칠 때까지 관찰하는 거죠. 누에의 먹이는 뽕잎입니다. 그 뽕잎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성충이 돼서 이 꽃이 누에 씨를 만드는데 요게 바로 비단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잠실 같은데 옛날에 그 자체가 이 누에 잠자에 이렇게 이 누에를 키우던 그런 동네다 그래가지고 잠실이거든요. 근데 이 누에 이제 상당히 큰 누에들은 이렇게 좀 크죠. 누에가 뽕잎을 먹는 장면이죠. 여기서는 뭐
뇌가 뽕잎을 먹고 자라는구나. 그런 내용을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뇌가 어느 정도 뽕잎을 먹고 잠을 자죠. 잠을 자면 이렇게 몸이 점점 커져가면서 이렇게 누렇게 변합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은 바로 이제 씨를 뽑아서 그 꼬치를 만들 그런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뽕잎을 먹고 씨를 토해내서 뇌 고치를 만들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치에서 나온 나방이 알을 낳고 죽는 거죠. 알은 500개쯤 낳는데요. 이 꼬치를 만드는 장면이 되게 한 60시간쯤 걸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기 벌레가 성충이 돼가지고 뽕을 먹어가면서 한 5, 6일쯤 걸리고요. 그 다음에 5, 6일 지난 다음에는 씨를 토해내서 고치를 짓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뇌의 나방이 꼬치 안에서 살다가 다시 알을 낳는 모습이거든요. 환살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논술이니까 이렇게 본문 맛보기에 나온 내용을 따라가서 미로를 탈출하는 그런 문제를 내봤습니다. 한사를 가지고요. 학교에서 모든 과제 뇌에 관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를 잘못한 친구는 누구며 무엇이 잘못되었나. 요거 이제 앞에 본문 내용을 독해 문제인데 재구성해 본 것이고요. 뇌는 솔잎만 먹고 사는, 이거는 그런 학생은 없겠죠. 뽕잎을 먹고 살고요. 그 다음에 나방에 되면 이게 날아다니질 못해요. 이게 날개가 작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골라내면 될 것 같고요. 보면 뇌의 한살인데요. 뇌의 나방의 애벌레를 뽕잎만 먹고 살지요. 뇌가 알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모습을 한살이라고 합니다. 알에서 태어난 애벌레는 작고 검은색에서 개미뇌라고 하는데, 뇌는 잠을 자고 나면 몸이 바깥 허물을 벗습니다. 그러면서 몸집이 더 커지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알에서 태어나 5, 6일 지나면 입에서 씨를 토해내고 고치를 만듭니다. 고치를 모두 만드는데 60시간쯤 걸리고, 고치 실이 길이는 모두 약 15m쯤 된대요. 70시간이 되면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꽃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번데기가 되고 10일쯤 지나면 꽃을 뚫고 나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뇌 나방은 입과 날개가 작아 먹이를 먹거나 날 수가 없고요. 암나방은 짝짓기를 한 지 500개 정도의 알을 낳고, 그 다음에 뇌가 알에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40일쯤 걸린답니다. 이거 한 살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옛날엔 뇌를 길러서 고치에 나오는 실로 비단 옷을 지어입어서, 근데 요즘 식용으로 또 많이 쓰이는데, 요즘 비단 옷이 그렇게 고급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비단 옷을 입으면 정말 귀족만 입고 양반만 입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 비단 옷이 그렇게 같이 입거나 막 그렇게 높게 쳤지는 않죠. 왜냐면은 다른 재료들이 천연재료 외에 다른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실용적으로 옷이 변했죠. 그래서 뇌가 식용으로 많이 쓰이지 비단 옷을 짓는 데 많이 쓰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4번 보면은 무당벌레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인데, 뇌는 어떻게 보호하느냐. 무당벌레는 다른 동물한테 먹히지 않기 위해서 몸에서 아주 안 좋은 냄새를 풍기고요. 요 보시면 뇌는 막 요 무늬가 좀 무섭게 돼 있죠. 이렇게 무늬로서 자기가 참 무섭게 생겼구나 하고 자기 천적한테 좀 이를테면 겁을 줘가지고 못 오게 하는 것이죠. 뇌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옛날에는 뇌를 길러가지고 꽃에 나온 실로 옷을 지어 입었고, 뇌를 길려면 일손이 많아서 실의 양은 적었고요. 일손이 많이 들어가죠. 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막 뽕잎 따다가 뇌에 먹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뽕잎 못 먹으니까 오디를 많이 먹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내용을 다 겪어봤는데 참 일손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뇌를 길러 식용으로 많이 씁니다. 번데기는 단백질 풍부의 간식으로 인기고, 가루를 내서 음식에 뿌리거나 쿠키를 만들어 먹기도 하죠. 아까 곤충 이렇게 식용으로 하는 게 뇌의 번데기 자체로 많이 먹기도 하죠. 그래서 뇌의 똥은 가축이 먹이나 연필심을 이게 탄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연필심을 만드는 데 쓰이고, 기르기 쉬워서 요즘에 애완동물도 많이 쓰인대요. 재지는 5번, 뇌의 나방이 복슬가니처럼 생겨 예쁘다고 느낍니다. 아래 고치 생김새와 느낌을 말해요. 이걸 뇌고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느낌이나 생각을 말해보는 거니까 이건 답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말하는 그 자체가 되고요. 대신
조리 있게 서술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6번, 누에는 여러 곳에 널리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누에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누에 가루는 엄마가 요리를 할 때 넣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누에 애벌레는 누가 어떻게 쓰면 좋겠고, 누에 고치는 어떻게 쓰면 좋겠고, 번데기는 어떻게 쓰면 좋겠고, 요거를 물론 요 가족이 많지 않으면은 외동일 경우는 뭐 다른 그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넣으면 되겠죠. 요즘에는 그 칼라 누에고치가 나와가지고 누에게 색소가 들어간 사료를 먹여가지고 길러가지고 여러 색깔 씨를 얻기 위해서라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칼라 누에고치는 공예품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비단을 그 칼라 누에고치 그 씨를 이용해서 만들면은 상당히 이 색감도 살아나고 좋겠죠. 그다음에 곤충을 관찰하는 방법인데, 눈과 코, 귀, 오감을 이용해서 그 관찰하는 방법인데, 생김새의 특징, 만졌을 때의 느낌을 먼저 쓰고 곤충 소리를 듣거나 행동을 관찰하는 것도 좋다. 곤충학자인 파브는 매미 애벌을 실제로 먹어보기도 했답니다. 정말 이 곤충에 미치면 파브르처럼 자기가 한번 위험한 것 같지만 한번 해보는 거. 그러니까 에디슨이 발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닭 대신 알을 품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요거 이제 누에고치가 나온 단백질 입힌 바나나를 팔려고 해요. 아래 글을 참고해 여러분이 농부 대신 광고해 보세요. 요거 이제 실제 누에고치 단백질은 식물이 썩지 않게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코팅해서 입혀놓으면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있죠. 단백질 입히지 않은 바나나는 금방 썩는데 단백질 입힌 바나나는 이렇게 안 썩는 그런 경우가 뭐 며칠 지나도 생긴답니다. 그래서 냄새도 안 나고요. 이 누에고치 단백질은 사람이 먹어도 건강식품으로 참 좋답니다. 그래서 뭐 누에고치 단백질 입힌 바나나의 좋은 점, 그냥 일반 바나나 이렇게 비교해서 비포 애프터 확실하게 구분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이달이 옛날로 쓰는데 1970년에는 경부고속도로 이달에 생겼고요. 이래가지고 일일 생활권 안에 들은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945년 최초 핵탄 실험을 성공해가지고 이거 바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쓰인 거죠. 이 내용이 나와 있네요. 7월 16일 날 그랬고요. 4차시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듯이 고구마 들어와서 백성을 구한 조음인데요. 조음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구마를 들어왔는지 공감하는 능력도 배우고, 과거에 우리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그래서 고구마가 우리나라를 구항한 그런 식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다. 조음은 1719년부터 77년까지 살았는데요. 1763년에 일본에 갔다 몰래 고구마를 들여 배고픈 우리 백성들을 구했다, 그런 내용인데, 그때 우리나라는 식량이 부족해서 굶으며 살았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양대 전란을 겪었기 때문에 되게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 뒤 이후라서. 이제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촉은 못 피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구마 들여와가지고 사람들이 참 배고픈 허기를 면하면서 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관련 책으로서 백성을 굶주린 수건 조음, 고구마꽃, 조경희 선생님이 썼고요. 그 다음에 아이엔북에서 펴냈고 170쪽입니다. 이걸 읽혀가지고 이 내용을 심화시켜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음은 이 아버지가 높은 관리였어요. 관리라는 게 공무원인데, 오늘날에 아버지가 이렇게 깨끗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높은 관리였지만은 좀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래서 자기 배고픔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배고팠고 자기도 배고팠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커서 내가 관리가 돼가지고 앞으로 우리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랐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 통신사로 갔을 때 고구마가 눈에 안 보였겠죠. 자기만 먹고 그냥 왔겠죠. 이 조음, 이게 34차 대전에 1752년에 관리를 뽑는 과거시험에 합격했고요. 약간 좀 늦긴 했네요. 그 다음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관찰사, 지금의 도지사죠. 그래서 경상도 전체를 다스리는 관찰사가 되었어요. 관찰소 일하면서 이 백성들의 세금도 깎아줬고요. 그 다음에 그때 양반들에게 많은 곡식을 주고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데 이 대토해가지고요. 세금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어요. 그는 또 세금으로 가득
거둔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 이 조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조창을 지어가지고, 조창은 이제 창고인데, 이 세금으로 거둔, 이 조세로 거둔 그런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였는데, 이게 옛날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쥐가 갉아먹는다든가 또 아니면 몰래 이 관리들 또는 이 양반들이 훔쳐갔어요. 그런 거를 좀 방지해서 세금을 안 없어지게 하는 그런 이 창고를 만들어서 나라의 훌륭한 또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들면은 조창에 있는 곡식을 바로 빼가지고 백성들을 구휼하는, 옛날에는 이제 구휼미를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고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구휼미를 푼다 하더라도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보관했다가 푸는 기능을 조창이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을 구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조엄이 이제 일본에서 고구마 들여와서 백성의 볼품 덜어준 그런 히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조엄이 1764년 일본에 통신사로 갔을 때인데, 이 통신사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사절단, 그러니까 이 경제 사절단이죠. 그래가지고 뭐 문물을 이렇게 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이제 일본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나라 문물 뭐 전해주고, 또 그쪽 일종의 정치 상황도 살피고 오고 뭐 그런 역할을 했었죠. 이제 가서 보니까 며칠 묵다가 보니까 이제 시장에 나가서 뭐 파는데 이 고구마를 팔아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맛도 있고 또 당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들어가면은 재배 방법 알고 들어가서 백성들한테 나눠주면 참 좋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공감 능력이지, 일종의. 이거 일때면은 엄마들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다가 목이 메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때문에 그래서 갖고 오는 그런 거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깊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먼저 관리들한테 이제 몰래 이 고구마 고구마 자체잖아요. 그걸 좀 들여보냈는데, 이게 심었더니 싹이 안 텄죠. 재배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로 가가지고 친해진 대마도의 이 다스리는 사람이죠. 대마도주한테, 야, 우리 좀 고구마 좀 들여올 수 있게 좀 해줘.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으니까 좀 해줬더니, 이 대마도주가 조엄이 참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하는구나. 또 그 다음에 되게 사람이 인물 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터에 왕에게, 일본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고구마 종자를 들여다가 전국에 이렇게 심는 방법에 이제 그러니까 고구마를 싹 틔우는 방법 알려줘 그대로 실천하라 그래가지고 나눠준 것이죠. 이 백성들은 고구마 덕분에 이 배고픔 해결할 수 있었고요. 이 조창은 아까 설명한 대로 그 내용이고요. 통신사도 그러니까 설명한 게 한 300 내지 500명쯤 이렇게 갔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간 거죠. 배 막 한 대여섯 대 대여섯 척 타고서 갔겠네요. 그러니까 귀한 물건을 주고받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글을 앞선 문화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일본의 통신사를 막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길이 이렇게 왕창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인데, 이제 일본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죠. 근사하게 한 500명 정도 가니까요. 또 그 다음에 고구마라는 건 어떤 거냐면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고 기름진 땅이 아니라 잘 자라고 또 열매도 많이 맺는데 줄기까지 먹을 수 있고, 이게 참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또 영양가도 풍부하고요. 부드럽고 맛도 좋아 우리 백성들의 배고픔을 덜어준 작물이었다. 요즘엔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있고 우주태의 식량으로 정해지기도 했다. 그 영양가가 높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지방질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것만 먹고도 살 수 있다 이거죠. 조엄은 일본에서 고구마를 처음 어떤 생각을 했나요? 요거 이제 공감 능력이 있었고요. 조엄이 살던 시대 백성들의 생활이 참 어려웠다. 일본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전쟁을 겪었고, 이게 임진왜란이고, 1636년은 중국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백성이 죽고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땅이 망가져 식량이 늘 부족했다 이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봄이 되면 식량이 떨어졌고, 그래서 풀뿌리나 벗겨낸 나무 껍질 등에 잡곡을 조금씩 넣고 멀건죽을 끓여 먹기도 했다 이거죠. 이때 초건 목표라고 합니다.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정말 백성들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말해보세요. 이제 고구마 먹고 이제 건강이 좋아지니까 농사를 또 열심히 짓고 또 일할 의욕이 나가지고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졌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에서는 좀 수확량이 많아지니까 세금도 많이 거둬들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때 문익점, 이게 중국에 갔다가 몰래 목화시키러 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두꺼운 옷감이 없던 우리 백성들의 겨울 속옷을 입히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조원과 문익점의 닮은 점, 이 역사를 두 개를 이렇게 같이 그 용복화식으로 이렇게 끌어다 같이 한번 당겨봤어요. 그 어떤 점이 닮았는지. 이 공감 능력, 백성을 이렇게 배가 고프고 또 추우니까 자기도 춥고 자기가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느껴서 너희네들도 한번 어린이들도 야, 이런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두루 공동체가 잘 살기 위한 공동체 정신을 한번 갖게 하라,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공감 능력도 향상시키고요. 그래서 요 보면은 요 중국에서 이제 뭐 삼배 되게 얇잖아요. 그 없던 시절에 뭐 삼배를 뭐 여러 개 끼워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추위에 떨었는데 겨울에는 그만큼 돌아다니지 못한 거죠. 이 생활 범위도 좁아지고 안에서만 생활해야 하고 그런 실내에서만 생활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명옷, 그러니까 목화 소옷을 입고 이렇게 두껍게 하고 입고 다녔으니까 바깥에서 활동하는 이 능력, 그러니까 이 생산 활동이 좀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추위에서 좀 벗어났고요. 뭐 이렇게 부뚜껑에다가 넣어가지고 왔다는데 사실 뭐 그렇지 않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게 목화거든요. 목화가 이게 소음이 이렇게 수확 처리돼가지고 벌어져가지고 요걸 그대로 이렇게 자아가지고 이렇게 두루 펼쳐가지고 옷에다 넣어가지고 입으면 따뜻했습니다. 북한의 어린이들, 요즘 공감 능력을 키워내라고 그랬거든요. 식량이 없어 먹을 거 찾아다니는 북한 어린이들을 꽃제비라고 부르는데, 얘들을 도울 수 있는 아이들 한번 내봐라. 얘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어린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공감 능력이 빨리 향상이 되고, 또 기부하라든가 자원봉사 뭐 이런 것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공감 능력에서. 그래서 이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주는 북한 어린이들 있듯이 굶어서 죽는 주위에 있는 공동체 내에서 그런 어린이들도, 점심 굶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네들한테 한번 머리를 돌리는, 눈을 돌리는 그러한 공감 능력을 길러봐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이상 행복한 논술 고급 설명을 마칩니다.